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가 새벽 배송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은 또다시 호르무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지은 건데요. 자세한 마감 수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0.8%가량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53,88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다우존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낙폭이 덜 깊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0.06% 하락하면서 26,348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18% 하락 7,709선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유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에 대한 낙관론으로 하락하던 국제 유가가 이란의 강경한 통항 제한 초안이 공개되면서 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미국-이란 합의가 이르면 수요일에 나올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주 들어서 유가는 약 8% 정도 하락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발표가 지연되다가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이 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초안을 공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겁니다. 브렌트유는 4.49% 오르면서 80달러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83.0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WTI는 3.3% 상승 77.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1.2% 상승하면서 4.67%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락과 상승을 등락을 반복하면서 4.6%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미 국채 2년물도 1.5% 상승하면서 4.2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0년물은 1% 가까이 오르면서 5.2%의 거래를 마쳤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3% 상승하면서 12,04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ETF죠. EWY는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 이어서 섹터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인 만큼 상승하는 섹터보다 하락하는 섹터가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유가가 이제 막판에 좀 급반등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1.6% 가까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0.14% 강하지는 않지만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이런 가운데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산업이라든지 부동산,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 모두 0.7에서 8%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파이낸셜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트맵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가 뚜렷하게 상승했다, 어떤 섹터가 뚜렷하게 하락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최근에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 장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엔비디아 0.2%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더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5% 가까이 빠지는 모습. 이런 가운데 AMD는 1.5%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인텔은 1.3% 하락, 마이크론은 1.3% 동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2.5%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어제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팔란티어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5% 약세를 보인 모습이고요. 그 외로 장비 쪽에서도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램 리서치는 0.5% 하락하는 반면 또 ASML은 1%대 반등이 나와줬네요. 애플도 오늘 0.5% 가까이 오르면서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페이스X는 하루는 좀 강하게 올랐으면 또 하루는 강하게 빠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오늘 시장에서는 6%대 강하게 반등세 나왔습니다.
일라일리 오늘 1.8% 상승했고요. 아마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급반등을 해줬지만 오늘장에서 테슬라는 약세를 보여줬네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안에서 메타도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진 못한 가운데 구글 쪽에서 1% 넘게 빠졌고요. 역시나 오늘은 에너지 쪽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엑손모빌이 2%대 강세, 쉐브론이 1.5%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9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0만 4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전주 수정치인 19만 8천 건과 비교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20만 건 안팎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또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0만 1천 건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지표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업들이 채용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해고를 크게 늘리고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기업들의 감원 발표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어제 지표 자체보다 오늘 발표될 7월 고용보고서에 더 쏠려 있죠.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노동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오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약해질 수 있고요. 국제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된다면 어제 실업수당 지표와는 다른 그림이 나오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결국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지표였고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오늘 곧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이 흐름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신호를 보여줄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넘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통항 수수료가 되겠는데요.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 보장과 수색 구조 비용 명목으로 화물 가치의 5%에서 최대 7% 수준의 비용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 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수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상 통로입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 만큼 통항 비용의 상승은 단순한 해운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시장에서는 특히 이란과 오만이 추진 중인 60일 임시 합의안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통항 수수료 문제인데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협상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수수료 자체보다 이것이 해상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인데요. 만약에 이 선박 운항 비용과 보험료가 높아진다면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와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물가 둔화 흐름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특히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실제 공급 차질 여부인데요.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은 갈등 자체보다 에너지 공급망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번 호르무즈 통항 수수료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비용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수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조금 전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해서 전쟁 향방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